안녕하십니까. 12월 1일 오후 김경국 TV 시작하겠습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금 기소된 현역 국회의원들에 대한 사법부의 재판이 시작되면서 과거와는 다른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강조하고 있는 633 강행 규정, 그러니까 1심 6개월, 2심과 3심 각각 3개월씩 633 강행 규정에 대한 판사들이 규정을 지키겠다, 이런 의지를 지금 거듭 다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633 규정 준수에 시동이 걸린 그런 모양새입니다. 이재명의 경우처럼 1심 재판에만 무려 26개월이 걸리는 그런 일은 앞으로 찾아볼 수 없을 것이며, 이재명은 지금 이제 항소심 재판에서부터 633 규정에 발목이 잡힐 것으로 그렇게 전망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양문석 의원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재판을 배당받은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2형사부 박지영 부장판사가 칼같은 재판 일정을 내놓았습니다. 양문석은 지금 꼼짝 못하고 633 강행 규정에 걸려들게 생겼습니다. 검찰은 양문석에 대해서 사기와 사문서 위조, 그리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양문석의 부인과 그리고 대출 모집인 역시 사기 혐의의 공범으로 기소됐습니다. 양문석은 2021년 4월 대구 수성 새마을금고로부터 당시 대학생이던 딸 명의를 이용해서 기업 운전자금 명목으로 11억 원을 대출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죠. 또 대출금이 실제 딸의 사업자금으로 사용된 것처럼 6억 5,200만 원 상당의 허위 거래 명세서 7장과 그리고 계좌 거래 내역서 2장을 작성한 뒤 대출 모집인을 통해서 새마을금고에 제출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선거법 양문석의 선거법 위반은 2건입니다. 우선 사기 대출 의혹이 불거지니까 지난 3월 총선을 앞둔 지난 3월 페이스북에 새마을금고 측에서 먼저 딸의 명의 사업자 대출을 제안했다, 이런 취지의 글을 게시했습니다.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죠. 또 선관위에 총선 후보자 등록을 하면서 사실상 사기 대출로 사들였던 서울 서초구 잠원동의 아파트 가격을 매입 가격이 31억 2천만 원이었습니다. 매입 가격이나 아니면 실거래 가격이 아닌 공시가격, 그러니까 공시가격은 21억 5,600만 원입니다. 한 10억 원 가까이 차이가 나죠. 그렇게 10억 원 가까이 축소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기의 사문서 위조, 또 2건의 선거법 위반까지 겹친 양문석이 재판에서 살아남기는 거의 불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런데 재판부도 지금 제대로 걸렸습니다. 양문석의 재판부가 말 그대로 칼같은 재판부입니다. 양문석은 선거법 기소기간인 6개월, 그러니까 10월 10일 기소가 된, 총선이 끝나고 10월 10일 날 기소가 됐는데 633 강행 규정을 적용하게 되면 4월 12일까지는 1심을 선고하고, 그리고 7월 10일까지 2심, 10월 10일이면 대법원 선고까지 끝나게 됩니다. 그때 되면 배지가 떨어지게 되는 거죠. 안산지원 제2형사부 박지영 부장판사는 633 강행 규정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박지영 부장판사가 내놓은 재판 일정은 양문석에게는 그야말로 최악입니다. 공판 준비 절차를 지난달 2차례로 끝냈습니다. 그리고 오는 6일 첫 재판이 열립니다. 그리고 정인신문은 일주일에 3번, 그야말로 초집중 심리로 정인신문을 끝낸다는 일정을 잡았습니다. 1월 14, 15, 17 사흘 동안 집중 심리로 정인신문을 끝내고 3월 말이나 4월 초에 1심을 선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야말로 초스피드입니다. 사기 대출 금액이 무려 11억이나 되기 때문에 법정 구속 가능성도 없지 않다는 전망입니다. 이 정도 강단 있는 판사라면 양문석이 선거법과 사기 등의 재판에서 살아남기는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우리가 기다렸던 바로 그런 재판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633 강행 규정 준수 엄명 이후 사법부도 지금 이제 확실하게 달라지고 있는 모습을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박지영 재판부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죠. 다른 선거법 재판부도 지금 속도를 내지 않을 수 없게 됐고, 그렇게 되면 선거법 633 강행 규정은 점차 자리를 잡아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재명의 항소심 재판부 역시 마찬가지겠죠. 아직 재판부가 배정되지는 않았지만 사법부의 이 같은 분위기에 역행할 수는 없게 됐습니다. 아마도 박지영 재판부가 이렇게 재판을 FM대로 밀어붙이는 것은 양문석의 인간성과도 관련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양문석은 배지를 달자마자 국회 상임위에서 온갖 막말로 행패를 부리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국악인들을 상대로 기생 발언을 서슴지 않았죠. 기생 발언을 해서 온 국악인들을 화를 나게 했는데,
그렇게 지금 양문석은 국회의원 전체의 격을 떨어뜨리고 있다. 그런 비난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판사 입장에서도 이런 국회의원은 백해무익하니 빨리 배지를 떼어내버리자, 뭐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물론 제 혼자만의 생각입니다만은, 저 개인적으로는 양문석은 정말로 국회의원으로서의 자격은 빵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양문석이 최근 2, 3일 동안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보면 그야말로 현기증이 일어날 정도입니다. 어제는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에 반발하는 검사들을 향해서 검사 33명, 이 녀석들아 각오혀, 감당할 각오하고, 공무원법 무시하고 집단행동했을 터, 왕조 시절 때면 역적질이거든 구족을 담보 잡아서 역적질했으면 각오 좀 혀야제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야말로 구족을 멸하게, 삼족이 아니고 구족을 멸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제는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김석열, 그러니까 김건희, 윤석열, 이런 합쳐서 김석열 부부의 각종 범죄 혐의에 침묵하던 일부 부장검사 녀석들이 범죄 혐의가 뚜렷한 검사 몇 녀석 탄핵하려 하니 난동이네요. 국회도 법이 정한 권한에 의거해서 범죄 혐의 풍성한 검사 녀석들에게 탄핵이라는 징계를 주려는 것인데, 국회는 법대로 하면 안 되고 너희들은 법 위에 군림하며 권한을 남용해도 되는 것인가,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어디에도 국회의원 품격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글입니다. 이처럼 경기도 안산갑의 양문석과 함께 또 경기도 용인갑의 이상식 민주당 의원에 대한 선거법 재판 역시 633 강행 규정이 철저하게 지켜질 것이란 전망입니다. 이상식 의원 역시 양문석처럼 재산을 축소 신고했는데 96억 원을 73억 원으로 무려 23억 원이나 축소시켰습니다. 검찰은 이상식이 신고한 재산 중 배우자가 보유한 미술품 가액이 40억 원 이상인데 17억 8천여만 원으로 낮게 허위 신고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식은 총선 직전인 지난 3월 배포한 입장문에서 미술품 가격 급등으로 인한 재산 변동이라고 신고했는데 조사 결과 허위 사실이었던 것으로 드러나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상식 의원의 재판부는 수원지법 형사 13부 박정호 판사입니다. 박정호 부장판사는 얼마 전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신진우 부장판사의 형사 11부에 대한 기피 신청을 냈죠. 기피 신청을 냈는데 그 기피 신청 여부를 판단했던 판사입니다. 박정호 부장판사 기각시켰죠. 그리고 또 이재명의 부인 김혜경 씨에 대한 선거법 위반 재판을 하면서 직접 서울에 있는 음식점의 포스기까지, 그러니까 결제 단말기죠, 포스기까지 조사해서 김혜경 그리고 우원식 국회의장의 부인 신경애 씨의 거짓말을 밝혀냈을 정도로, 그 정도로 원칙을 지키는 판사입니다. 당연히 633 규정을 지킬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22대 총선 선거 사범들이 아마 지금 많이들 떨고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특히 633 규정이 자리를 잡게 되면 항소심 재판을 앞둔 이재명이 가장 두려워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